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소셜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회 1부의 윤영탁 기자라고 하고요. 아까 뉴스룸에서 보신 분들은 제가 출연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선배랑 같은 부서에 있는 사회부의 오선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보통 사회부라고 얘기하는데 사회 일부, 네. 이제 전국에서 벌어지는 이슈들, 그리고 이제 각 부처에서 벌어지는 이슈들을 커버하는 저희 부서인데, 두 기자 모두 어제 밤부터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사실 뭐 저희가 고생하는 거는 지금 뭐, 예, 지금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뭐 예.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사회 일부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 것도 저희 사회 일부 전 부서원들이 어제 밤에 일부는 현장으로 가고 또 일부는 저기 회사에 남아서 저는 또 김필규 앵커와 또 특보를 같이 출연해서 진행도 하고 이렇게 예. 맡은 부서 전체가 이렇게 집에를 못 들어가고 현장 취재를 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규모가 맞습니다. 규모가 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불과 관련된 소식들을 이제 또 전해드릴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 저희 소셜라이브 프라이데이에서 항상 그렇게 또 진행을 했듯이, 지난주 동안, 이제 저희 뉴스룸 보시면서, 한 주 동안 이제 저희 뉴스룸 보시면서 보내주신 시청자 의견들 잠깐 좀 소개를 하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의견 중에서 좀 많았던 건 햄버거병 관련한 의견을 좀 많이 예.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이죠. 이 햄버거병 관련해가지고 피해 어머니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자책을 하고 있다. 내가 욕심을 내서 햄버거 하나를 해피밀을 다 먹는 바람에 내가 아프고 있다. 엄마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 예. 관련해서 방송한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고 좋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잊혀지지 않게 보도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소셜라이브 프라이데이에서 햄버거병 관련돼서 관련해 취재한 네. 기자들을 한번 모셔볼까도 거의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오늘도 이제 강원도 산불이 사실 또 굉장히 크게 또 큰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면은 소셜라이브에서 뭐 다음 주에도 또 기회 있고 하니까 햄버거병 취재한 기자들은 또 같이 이야기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는 맥도날드 측에서 패티가 안 익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거짓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새우버거를 시켰는데 안 익어서 항의를 했더니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예.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바로 두 번째. 예. 네. 예.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또 저희 사회산부에서 계속 꾸준히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새로운 속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뉴스 아이템 관련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는 윤영탁 선배가 한번 어디요? 이 중에서 이제 좀 좋으신. 일단 뭐 장자연 사건이 아직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예. 언론에서 너무 보도가 되지 않고 묻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들은 정말 많이 궁금하고 이 사건의 끝을 보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JTBC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법조 출입하고 있는 이제 우리 또 한민용 기자가 네, 아마 열심히 취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김학의 전 답변을 차관 사건 관련 이게 법조 관련한 걸까 나오면 꼭 김필규 선배가 저를 쳐다보시면서 알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진상조사단에서 넘긴 김학의 전 차관 수사권고에서 넘긴 사건을 지금 수사단에서 보고 있는데 이게 수사단 이름 정식 명칭이 김학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장자연 사건도 수사 권고가 되면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장자연 사건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 취재해서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이거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화제의 지단비 할아버지 문화 초대석에 초대해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동안 무슨 광고도 찍으신 것 같은데요? 벌써요? 두 분이 같이 나오셔야겠네요. 손담비 씨. 예. 아니, 너무, 그런가요? 왜 이런 분위기가? 사심이 하는데 너무 멋지셔가지고 주중에 문화 초대석 있으니까 거기 이제 윤영탁 기자가 발제한 걸로 해서 두 명 같이. 아니 저는 그 할아버님 뵙고 싶어서 지단비. 지단비가 할아버지. 성함이 아니구나. 네, 지병수 할아버지셔가지고.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보셨겠지만
그동안 이제 인터뷰 저희 말고도 이제 다른 매체 통해서 인터뷰 굉장히 많이 또 하셨던데 저도 재미있게 계속 봤어요. 뭐 그래서 뭐 클릭 해가면서 이제 많이 봤는데 또 게다가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셨죠. 그랬는데 네. 그런 어려운 생활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결국 모든 거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느냐 또 하면서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영감을 받게 되는 그런 또 인터뷰 또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멋진 예. 일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주목을 받고 또 한다는 게 저희가 꼭 목요일에 저희의 권한은 아니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는 예.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원도 산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이 약간 급한 게요. 지금 어제 밤부터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 조승현 예. 기자가 연결을 지금 기다리고 예. 있습니다. 아까 사실 그 마지막에 저희 방금 뉴스룸 그 보도 말미에 한번 연결을 했는데요. 목소리가 다 나가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목소리가 나갔다 되게. 아니 근데 저는 그거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조승현 기자 지금 연결돼 있습니까? 내가 들었어. 예, 조승현 기자 오늘 2번 연결했는데 첫 번째 연결했을 때 하고 달리 2번째 연결했을 때 뉴스 말미 연결했을 때 목소리가 너무 안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저희 부조에서도 많이 걱정을 했어요. 조승현 기자가 어제 밤부터 지금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뒤에 회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눈치 보여가지고 목소리를 적게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맞습니까? 목소리가 잘 안 들렸던 것 같은데 예리하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이게 중계를 할 때나 저희 뭐 리포팅을 할 때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근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무실이나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 공간에서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좀 창피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굉장히 시끄러운 곳에서 오선민 기자가 굉장히 시끄러운 곳에서 연결한 적이 최근에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네. 하노이 가서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또 목소리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기자 목소리가. 그래서 스튜디오에서는 조용조용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냥 연결하는 기자는 굉장히 크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자, 아무튼 조승현 기자. 그 조승현 기자가 어제 뉴스룸에 출연을 해서 산불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는데 원래 그때 산불 취재를 하러 간 게 아니라 강풍 취재를 하러 간 거였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저희가 있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굉장히 강한 태풍급 강풍이 불 거다 이런 예보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강풍을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에게 안방으로까지 좀 그런 위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해서 고민도 하고 현장에서 실험할 만한 아이템을 좀 생각을 해서 현장 저희가 이제 미리 약속한 장소로 이동을 한 상황이었는데 우산도 샀었죠. 우산 한번 펴보자고. 네, 바람이 얼마나 센지 네. 우산 뒤집어지는 한번 것. 펴보자. 예. 아니면 뭐 창문을 놓고 진짜 창문 깨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다음에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지금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게 다 영탁선배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걸 실험을 잘 해내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기다리고 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야간에 어떤 이제 깜깜한 그림이 필요해서, 저희가 좀 보강 촬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좀 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뭐 화염이라고 할까요? 섬광 같은 것들이 막 보이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바라지점이 그래서 그 준비했을 때랑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요. 한 1km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1km도 아니고 한 200m, 300m 정도? 네. 미시령 네, 그래서 입구 저희가- 정도 되는 그런 위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이거는 조금 뭔가 심각한 것 같다. 왜냐면, 이렇게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화재가 나면, 매우 위험하다라는 내용을 사실은 주된 내용으로 해서 맞죠. 준비하고 있던 기사였기 때문에, 그냥 직감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그게 저희가 그래서- 방송을 8시에 뉴스룸이 시작하는데 예. 그게 7시 40분이었나요? 50분? 그 정도 굉장히 맞습니다. 예. 긴박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부에서 좀 판단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건 불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갑자기 바꾸고 조수영 기자 현장 이동하고 맞습니다. 안에서는 기사 대충 좀 써주고 예.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매체들도 같이 이제 또 그 시간 맞춰가지고 보도를 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그 시간에 이제 산불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조승현 기자가 미리 또 보도를 했고 잘 그것도 현장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뭐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리기도 했지만 그 시간에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모든 국가 재난 같은 것들을 총괄 책임져야지 되는 안보실장이 이제 국회에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상황의 심각성을 이제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보도가 되지 않았나 또 생각해보게 되는데
뭐 우산을 가져가서 강풍 실험을 하겠다 뭐 그런 거 했는데 그거 없어도 그 중계를 하면서 보도하는 조승현 기자의 머리가 막 날리고 그 이제 재가 막 날아다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람이 얼마나 불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항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화면에 보여지는 그 현장의 모습 그대로를 전해드리는 것도 좋은데 또 저희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는 뭐 이런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예. 또 누군가 이제 무언의 압박을 주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요. 그래서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누굽니까? 예, 여기서 뭐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아마 보고 계실 텐데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승현 기자가 원래는 근데 또 본인이 알아서 굉장히 이제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타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저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느라고. 심한 감기 때문에 목소리도 안 나왔는데. 지금요, 맞아. 그렇다 그랬죠. 혹시 예. 옆에 박용길 기자 있나요?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럴까요? 예, 저희 촬영 기자, 예. 안녕하세요. 예. 촬영자 박용길입니다. 네. 그 처음에 혼자 계셨잖아요. 그 넓은 내가 산. 홍색이 별로 안 좋은데, 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처음에 그 현장에서 선배 혼자 다 있었잖아요. 그 아, 넓은. 네. 뭐, 강원도니까 제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뭐, 불이 나도, 네.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잘 찍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도 좀 아프셨죠, 선배? 네? 마음 아팠어요? 마음이요? 원래 거기서 사무실이 그쪽에 강릉 쪽에 있었잖아요. 우리.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예. 아니, 박용길 기자가 이제 또, 그러니까 지금 계속 화면에는 조승현 기자가 나왔지만 박용길 기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촬영 기자입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 영상 취재 기자이기 때문에 못지않게 고생을 하고 또 그리고 정말 조승현 고생했죠. 기자가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 전해주고 있는 데 있어가지고 또 네. 거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항상 카메라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기회를 빌어서 또 좋아하는 선배기도 예. 해서 한번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아. 예, 드리고 한민용 앵커랑도 이렇게 네. 이거 언제 아, 했어요? 예, 인사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꼭. 정말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금요일, 토요일, 주말마다 항상, 예,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일요일도. 가끔 팬미팅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사실 예, 뭐- 조승현 기자로 다시 넘기겠습니다. 예. 예, 사실 이제 조 기자 이제 빨리 퇴근시켜줘야지 될 것 같고요. 뭐, 네. 주말 동안에도 계속 어쨌든 이번 주말 동안은 또 쉬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예, 뭐 언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 가서 좀 잘 쉬고, 밤새 네. 계속 어쨌든 현장 지켜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쉬도록 하고, 또 계속, 그래도 이제 앞으로, 사실 뭐 아까도 보도 나왔지만, 잔불 정리하는 거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계속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피해 주민들, 지금 대피 상황들, 또 뭐 어떤지, 또 복구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니까, 또 잘 보도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조승현 기자 말고도 현장에 굉장히 많은 저희 기자들이 그렇죠. 예, 나가 있는 예. 상태. 오늘 저희 사회부에 있는 사건팀 기자들, 그러니까 기동팀 기자들도 많이 내려가고 저희 법조팀에 수사단 김학의 수사단을 취재하고 있다 갑자기 막내 여성국 기자가 급파돼서 예. 현지에 거기 또 있는- 법원을 또 취재. 네, 거기 법원에 있는 왜 불이 많이 나면 강원도 쪽에 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늘 판사나 검사들이 갖고 있는 수사 기록, 증거 자료 이런 것 때문에 늘 그걸 옮기더라고요. 그게 다 불타버리면 정말 큰일이겠죠. 그렇죠. 큰일이죠, 정말. 예. 그래서 뭐 어제 밤에는 뭐 판사들까지 동원이 됐다 해서 한번 직접 내려갔다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었죠. 네. 사실 아까 조승현 기자 연결을 2부에도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9시 20분 정도에 또 현장을 좀 더 가까이 민가 쪽까지 맞아요.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하고 안에서는 또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잘 마친 다음에 그때까지는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불이 커질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다들 가서 하루 종일 고생했다 그래서 밥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조승현 네, 기자가 그 육안으로 봤을 때 어제 이제 어제 밤에 이제 저희는 한 자정 무렵부터 이제 특보를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윤영탁 기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현장 상황 지켜보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조승현 기자가
1시간에 5km 정도 속도로 불이 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 시속 5km인데 시속 5km 자동차가 가는 거 생각하면은 불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 싶었는데 오늘 이제 실제로 집계가 된 상황으로 봤을 때는 1시간에 5km씩 정말로 실제로 탔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한 2, 3년 전에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제가 예. 그때 사회부 기자니까 직접 내려갔었는데 음. 이렇게 불이 나면 그땐 이렇게 큰 불은 아니었어요. 인명 피해도 전혀 없었고 근데 그 불을 일단 포착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카메라로 포착을 해야 되니까 불을 찾으러 막 다니는데 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어디 있어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아, 갑자기 어디선가 불이 이렇게 났군요. 네, 정말 예. 이렇게 정말 튀어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고 그 저를 상대해주던 소방대원분들도 허 하면서 이제 막 급하게 끄고 네, 저희도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산불이라는 게 그래서 어제 거기 계시는 분 주민분하고 속초 이제 교동 아파트 단지에 계시는 분하고 전화 통화를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네. 한 분이 이제 아이들 때문에 지금 한 12시 40분 정도에 연결이 됐는데 자정 넘어서 아이들 때문에 아직 대피를 못하고 있다. 모든 주민들이 다 대피해서 지금 속초 시내로 다 옮겼다 그러는데 대피를 못하고 있다라는 분하고 전화 연결이 그분 됐었잖아요. 걱정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예. 걱정했어요. 저도 남편은 어제 아직 오지 않고 네. 있고 그래서 남편은 기다리고 아이 때문에 아기가 어려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저도 전화 연결을 하면서 이거는 빨리 제가 지금 이분하고 전화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제가 직접 그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집안까지 연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 팀에서 이제 저희 전화를 다시 한번 걸어서 혹시 잘 대피를 하셨는지 어땠는지 괜찮으신지. 확인을 했는데 잘 그 상황을 다 다행이네요. 넘기셨다고 그리고 불도 다시 이제 오늘 진화가 됐으니까 피해가 없었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아까 어제 이제 조승현 기자 아까 얘기를 했는데 김필규 앵커가 느낀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불을 발견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강릉 지휘처도 그렇고 다 인제 산불이 강원도에서는 제일 큰 불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다 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거를 보도를 당연히 하는데 신고를 먼저 하고 보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조승현 기자가 굉장히 잘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그 강릉 소방본부의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다 사진 찍어갖고 올리고 신고를 먼저 한 다음에 저희는 먼저 갔으니까 좀 발빠르게 취재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법규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예. 저희가 취재 욕심을 내서 저희만 이렇게 하다 보면 불이 더 번질 수도 있잖아요. 예. 사실 그런 걱정도 어제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에서 그런 얘기도 좀 했었고, 근데 그 조승현 기자가 그것도 상당히 좀 대처를 잘 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 정말 자, 그러면은 불이 난 원인부터 이제 뭐 폐쇄로 TV 화면 통해 가지고 이제 오늘 저희가 또 많이 보여드리곤 했는데 지금 오선민 기자가 지금 2년 만에 지금 소셜 라이브에 나와서 굉장히 지금 들어올 때부터 긴장을 하고 말을 있는데 한마디도 그래서 말 한마디도 못하셨어요. 못해서 제가 계속 머릿속에 말을 시켜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 준비 오선민 기자의 전공이 지금 뭡니까? 이게 불이 저 난 원인 이 사진 태블릿을 부분인가요? 갖고 오면 예. 그때부터 굉장한 임무가 있는데 예. 지금 준비가 좀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선민 기자 이렇게 말 안 그거부터 시키면 보는 걸로 하죠. 그럼 저 주세요. 선배 제가 할게요. 네. 자, 그럼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뭐 많이 나온 장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뭐 뽑아봤습니다. 이번에 그 취재를 하면서 가장 처음 1번이 뭐였지? 순서가 바뀌었네. 이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요거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를 해왔군요. 네. 예. 나오나요? 예. 우선 설명해 여기가 주시죠. 이제 미시령 요금소 근처에 있는 주유소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불꽃이 튀어가지고 전선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요 CCTV만 봐서는 불꽃이 튀었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어디서 튀었는지 사실 정확하게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화재 원인과 관련된 CCTV인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국전력 측에서는 아까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게 그러니까 강풍이 불면서 이제 이물질이 전선에 이제 붙어서 스파크가 난 거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예.
처음에 이제 이 화재가 났었을 때 뭐 저 변압기가 폭발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한데요. 이제 한국전력 측에서는 이제 변압기는 없다. 이제 다만 이 개폐기랑 연결된 전선에 이제 이물질이 튀어서 불꽃이 난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저는 잘 변압기 모르겠는데. 얘기가 저희가 그때 방송을 할 때 좀 몇 번의 좀 고비가 있었어요. 그때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인명피해 부분도 그랬고, 이 사고 원인도 그랬고, 제가 기필규 선배 그 처음에 12시 자정에 방송했을 때, 이 변압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방당국에서 파악한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변압기라고 했거든요. 사실. 예, 맞아요. 근데 뭐 잘잘못을 따진다는 게 아니라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력과 장비가 인명을 대피시키는데 좀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변압기에서 펑 소리가 났다는 그 목격자 증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소방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런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빨리 두 번째 걸로 넘어가 볼까요? 예. 오선민 기자 말. 보통 다 이제 화재가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은 다 진압이 된 후에 이제 화재 원인을 이제 소방 그렇죠. 당국이 경찰 두 번째 당국하고해서 같이 영상. 밝히게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영상은 아마 사진인가 그 본데요. 사진인 것 같고 사진이네요. 다음이 예. 이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사진을 보셨을 계속 클릭해요. 텐데요. 이게 뭐 버스가 이렇게 예. 불이 나서 전소가 되는 그런 제보 영상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고요. 오늘 하루 밤 동안. 저 장면을 보신 분하고 직접 어젯밤에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맞죠. 예. 굉장히 아찔할 뻔했던, 예. 저희 이걸 리포트로 보도도 해드렸는데 굉장히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사고였죠. 네. 뭐 버스도 있었고, 뭐 승용차도 있었고, 뭐 시내버스 버스도 이제 뭐 시내버스도 있었고, 또 학생들이 탔던 뭐 그런 버스도 있었는데요. 뭐 아까 전에 뭐 소개해드렸지만 평택에 이제 한 중학교 학생들이 탔던 뭐 버스 한 대도 이제 이 불꽃이 옮겨 붙어가지고 이제 좀 큰 사고가 될 뻔했었는데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는데 이게 사실 이제 뭐 건물도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만은 이렇게 움직이는 기동성 있는 그런 차량도 이렇게 불에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다 이렇게 타버리게 되는 그런 정말 삽시간에 좀 번진 불이었다는 정말 생각이 큰일 날 들었습니다. 예, 게다가 어제 연결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 그쪽 주민들한테 지금 이제 수학여행철이잖아요. 4월이면은. 그리고 뭐 수학여행이 아니더라도 단체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속초, 강원도 쪽을 많이 찾는 그런 시즌인데 그래서 단체로 학생들이 마치 무슨 군대 행렬해서 어디 대피하듯이 그렇게 대피하는 거를 봤다라는 제보자분들도 있었고 네. 그랬는데 그만큼 자칫하면은 정말 불길이 막 번졌다 그러면 또 소방관들이 저지선을 만들어서 속초 시내로까지 불길이 번지지 않게 막지 못했다 그러면은 자칫 정말 아찔한 순간이 네, 펼쳐질 정말 수도 찰나의 있었던 거죠. 순간이었죠. 자, 마지막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이건 어디 방송에서 좀 소개가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예. 이거는 이제 저희 동해에 가 있는 연지환 기자가 제보를 해준 영상인데요. 저희 취재진 차량 그 블랙박스입니다. 보시면은 요게 이제 아마 고라니로 보여요. 이제 고라니가 이제 여기가 다 까맣게 탄 이 산이거든요. 이게 산불로. 그래서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올라가려다가 결국엔 차도를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 좀 마을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예.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주택이 탔고요. 이번 화재로. 근데 이 산에 있는 이 동물들도 갈 곳을 갈 잃었죠. 곳을 잃었죠. 얼마나 뜨거웠으면 일단 내려오긴 했는데 올라가기가 좀 힘든 구조네요. 예. 그렇기도 하고. 초점이 있었을 텐데. 저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생태계적인 측면에서도 뭐 이번 산불이 가져올 또 여러 가지 이제 피해들이 있을 텐데 또 그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아마 또 비용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피해가 이제 집계가 될 겁니다. 저희 2005년이었었나요? 3년이었었나요? 그 낙산사 화재가 그쵸. 있었잖아요. 예. 2004년. 예. 이건 또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쯤이었었는데 예. 그때 이제 화재 나서 2005년입니다. 2005년. 그때 이제 준비를 얼마나 많이 왔어요. 저 맨손으로 왔는데. 그때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주니어 기자여가지고 네. 2005년이요? 예, 2005년. 아, 네, 그렇죠. 2005년이니까요. 2015년 말고 2005년.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아, 이제 이거 되게 그때도 산불 취재 뭐 진행되고 막 이랬었는데 송이버섯이 굉장히 멀쩡한 송이버섯이 이제 다 상품성을 잃었다고 화재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다 자죽이 나고 뭐 이래서 상품성을 잃었다 그래가지고 엄청 싼 값에 이제 나왔는데 그만큼 송이버섯 농가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번 산불로 인한 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피해들이 하나둘 또 나오게 될 텐데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어제 최초에 보도해드렸던 것 이상으로 좀 번지지 않아서 특히 부상자 같은 경우는
예, 좀 착오 비슷하게 좀 있어서 예. 한 명, 사망 한 명에 부상 한 명이었는데 11명이었다는 얘기도 있었죠. 예.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좀 방송 직전에 예. 네, 11명으로 이제 집계가 됐었는데요. 그중 이제 10명은 이제 퇴원을 해서 이제 한 명만 부상으로 남아 있는 부상 정도가 경미해서 이제 예. 자가로 기다리라고. 복귀를 한 예, 거군요. 연기를 마시거나 이런. 예. 그래서 그 다른 부상을 하신 분께서 이제 화상을 입으신 분이 어, 있어요. 네. 예. 강릉 쪽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셨다는 거죠? 고성 쪽이 아니시고. 참 이게 또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어제 또 특보를 진행하면서도 강릉에서도 불이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하고 동해에서 지금 네. 불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보면서 이게 지명을 잘못 적었나 싶었어요. 그게 저희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예. 저희가 지금 상황을 각 그 현지에 있는 기자들이 또 적어서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고 또 보내줘서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 방송 시작하자마자 자정 좀 넘어서 강릉에서도 불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맨 처음에는 그때 순간적인 판단으로는 이거 뭐 착오가 있었겠구나 싶었는데 정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더 빨리 좀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중대본 측에서도 구성을 한 다음에 사실 강릉에 난 그 옥계에 난 불도 상당히 좀 위급하다라고 예. 해서 그 인력 배분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새벽 4시에 배분을 하고 인력과 장비를 배분을 하고 해가 뜬 6시 8분부터 진행을 본격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시간이 거의 다 지금 된 거죠? 네, 그러면 예.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 보시면서 또 들어온 질문들 이제 오선민 기자가 네. 주도적으로 한번 이거 대답을 어렵게 준비한 건데 보여드리기만 아, 한 건 예. 예. 이거 이거 대조형 뭡니까? 세트 예. 대조형 세트 전소된 거. 거 네. 예. 예. 예, 이것도 참 안타깝죠. 예. 그 오선민 기자는 저기 댓글 보시죠. 네, 예. 댓글이요. 뒤집어졌네. 네. 어. 대조형 세트 저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셨어요? 네, 오선민 기자 어려서 대조형이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모른다고 황급히 했는데 김필기 앵커 아시죠? 대조형. 저도 잘 모르겠죠. 저만 아는 건데. 예. 역사의식이 부족해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정말, 이렇게 된 거군요. 지금 세트장이. 이게 강원도 가면은, 속초 가면은 특히 한 번 정도씩은 꼭 들러보는 관광 명소였던 건데, 이거 여러모로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설악산 가셨던 분들, 이제 미시령 지나서 이제 가보면서 이제 뭐, 한화 콘도라고 하면은 또 네. 되게 대표적인 크게, 휴양지. 예. 그러니까 다 아실 텐데, 거기까지 이제 불이 번질 정도였다고 하니, 어제 그것도 아찔한 순간이었죠. 예. 네. 근데 거기서 다행히 불길이 좀 빨리 잡혀서 예. 또 대피도 빨리 되게 돼서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진행해 댓글 주시죠. 기자 첫 번째 질문이 그냥 눈에 띄어서 보면 두 기자님들 잠은 좀 주무셨나요? 라고 저희, 김동일님께서 예. 질문해 주셨는데요. 걱정해 주셔서 유튜브. 감사합니다. 네. 잠 좀 주무셨어요? 저는 사실 2시간 정도 잠깐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있었는데요. 방송 끝나고 네. 김필기 선배는 집에 가시는 걸 제가 잘 보내드리고 네. 예. 왜 오늘 더 중요한 방송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새벽 방송이 있어서 선배는 못 쉬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뭐 2시간 자고 아, 예. 그래서 집에 근데 현장에서는 그나마저도 잘 못 자고 숙소도 맞아요. 못 잡고 예. 그랬던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고생이라고 하긴 뭐하고 어쨌든 더 큰 피해가 안 나서 예. 뭐 피해를 입으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더 크게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그 기자들도 그렇지만 이제 대피하셨던 분들도 저희가 전화 통화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지금 내 온몸에 지금 네. 원래 화재 현장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네, 불에 그을린 그런 냄새들 나고 있고 그런데도 이제 편히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이야기 많이 말씀하셨었죠. 윤영탁 기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의 특보를 다 봐주신 분. 우리 동네 음악 대장 분이 그렇게 응원을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딱 예. 눈에 띄었네요. 그 밑에 한민용 기자 바쁘시겠어요 여기 있는데 그건 빨리 넘어가죠. 그리고 조승현 기자 화이팅 이렇게 외쳐주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JTBC 속보 방송 너무 잘 봤다 하고 이제 이야기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사실 김필규 앵커도 많은 정보를 갖지 못하고 이제 방송을 시작했는데 사실 그 제보자분들 전화를 많이 하면서 예. 공감을 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이끌어냈던 게 예. 사실 저는 뭐 얘기도 많이 못했고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생생하게 그 현장 제보해 주신 분들
또 현장에서 느끼신 분들 목소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 네. 중요한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죠. 지금 그때 이제 정부가 지정해 놓은 대피 초등학교 중에 한 곳으로 영랑초등학교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미 제보자들 전화로는 영랑초등학교는 대피소로서의 기능을 잃었다. 일단 사람도 포화 상태지만 연기가 거기 지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대피를 할 수가 없다. 사실 화재 나면 제일 위험한 게 연기 아닙니까? 몇 곳이 더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그거를 계속 방송에다 말을 하고 그러니까 제보자분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예. 더 여러 군데 지금 피난 시설이 대피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때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개정이 돼서 좀 사람들도 옮겨가고 한 그런 뭐 기억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소셜 라이브를 통해서 꼭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경황 없는 그런 와중에도 또 같이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이제 대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화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문자 보내주시고 전화 직접 걸어주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정이 넘은 거의 새벽 1~2시까지도. 그랬죠. 예. 사실 또 피해 상황이 또 그쪽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뭐 현장에다가 스튜디오를 차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또 불이 난 현장에서 직접 맞아요. 뭐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또 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또 다른 이야기 질문보다는 응원 메시지를 네. 좀 많이 보내주셔서. 네. 예. 어제 제가 그 제보 전화가 오는 곳에 있었는데 정말로 이게 전화를 받고 끊으면 또 바로 오고 이런 식으로 거의 끊이지 않고 계속 전화를 이제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특보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그렇죠. 됐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제보를 해서 방송하는 거를 또 그 시청자분들이 시청자분도 보시면서, 보시고 네. 당국에서도 봐서 바로바로 좀 대응을 했고 예. 또 오늘 아침에 사실 헬기가 뜨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김필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 방화선 구축을 네. 잘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헬기가 떠서 그 넓은 지역을 커버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6시 8분 해가 뜨자마자 한다고는 했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사실은 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침에 제가 그때 방송을 했거든요. 실시간으로 바람 체크를 해봤는데 진짜 뭐 기적적이라고 표현을 뭐 기자가 쓴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예. 초속 4m, 5m로 그 아, 현장에 그렇습니까? 해당 지역이 굉장히 바람이 낮았어요. 새벽에 예. 특보 진행할 때만 해도 예보상으로는 초속 예. 20m 될 거라고 강하다 그래가지고 그랬죠. 야 이러면 헬기 뜨기 힘들겠다라는 그래서 초반에 불을 좀 많이 잡았던 게 그래서 그때도 그 산림청 관계자분하고 통화를 했을 때도 그래서 굉장히 빨리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강원 고성 산불을 잡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57대가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다고 했죠. 산림청에 소속된 헬기, 소방청에 소속된 헬기, 또 군 헬기까지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저희 뭐 이성화 기자 리포트에 나왔지만 저 인상적인 장면에 집어넣지는 못했는데 그 줄을 네, 지어서 맞아요. 소방청 거 예. 그거 정말 말하면서도 좀 소름이 돋는데 그렇군요. 아까 800여대가 보내주신 또 얘기 중에 예, 이희정 씨가 보내주신 건데 잔불이 크게 살아나지 않게 또 조심해야지 되겠다. 또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님들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끝까지 애써달라, 애써주세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부산에서도 사흘 전에 났던 해운대에서 났던 운봉산에서 났던 불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낙엽층이 산에서 보면 눈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이 낙엽층이 두꺼우면 1m 넘는 낙엽층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불이 있다가 바람이 불고 좀 낮아지면 바로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전해 보여도 집에 바로 귀가를 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게 거기서 불이 나면 2차 피해를 바로 입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 나무가 이렇게 흙을 꾹 쥐고 있는데 불이 나서 나무에 해를 입으면 그게 느슨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산사태를 입을 수 있다고 또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뭐 불이 좀 완진되고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 또 좀 큰 2차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예. 저희 정해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났는데 말이, 또 두 기자 빨리 보내드려야죠. 오늘 잠깐이라도 가가지고 또 쉴 수 있게 여기서 이제 저 내일 또 와야 됩니까? 아닙니까? 예, 또 4.19에 다른 기자들이 있으니까 또 번갈아 가면서 또 잘 쉬면서 이제 또 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 이쯤에서 오늘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부분들, 또 제보해 주실 부분들이 있으면은 계속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주말 뉴스 동안에도 반영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